우리들의 골목 이야기 에스프레소 포인트. 성수동 골목에서 피어난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 서울 성수동. 혜호는 26,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 3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커피에 대한 꿈을 떠올렸다. 성수동 골목의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에스프레소 포인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2024년 3월 15일 혜온의 카페 개업 첫날. 이탈리아 커피 머신과 신선한 원두로 준비했지만 직원이 없어 혼자 운영해야 했다. 첫 손님은 근처 회사 직원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의 첫 매출이었다. 오전 10시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혹시 알바 자리 있나요? 네, 아직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유진입니다. 유진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가정사정으로 휴학 중이었다. 혜호는 그녀의 간절함을 느끼고 채용을 결정했다. 유진은 빠르게 적응했다. 커피 실력은 초보였지만 성실함과 밝은 성격으로 손님들에게 사랑받았다. 특히 메뉴판을 더 예쁘게 디자인해주어 혜온을 놀라게 했다. 학비가 어느 정도 돼요? 한 학기에 400만 원 정도요. 혜온은 유진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카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한 달 후 카페가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때 세련된 여성 할인이 나타났다. 저는 SNS 마케팅 전문가예요. 매출을 3배로 늘려드릴 수 있어요. 할인은 네온사인과 포토존 설치를 제한하며 매출 증가분의 30% 수수료를 요구했다. 복잡한 계약서였지만 혜온과 유진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명했다. 일주일 만에 카페는 완전히 변모했고 매출은 정말 3배로 늘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다. 할인이 약속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30%가 아닌 50%를 달라고 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계약서에는 애매한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 혜온과 유진은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카페는 할인의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이때 유진의 대학 동기 정우가 나타났다. IT 회사에 다니는 정우는 할인의 과거를 조사해 주었다. 이 사람 전문 사기꾼이야. 다른 소상공인들도 똑같이 당했어. 정우의 도움으로 할인의 사기 행각이 밝혀졌다.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사실, 나 유진이 좋아해. 대학 때부터. 혜호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유진에 대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투자할게. 정식 파트너가 되는 거야. 정우는 개인적 감정과 상관없이 카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우의 투자로 카페는 새롭게 단장됐다. 세 사람의 팀워크는 좋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정우가 말했다. 너희 둘 서로 좋아하면서 왜 망설이는 거야? 그날 밤 혜온과 유진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나, 너를 좋아해. 나도 언니를 사랑해요. 정우는 아쉬웠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정우가 장기 계약을 제안해 문제를 해결했다. 홍대에 2호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두 지점을 나누어 운영하면서 혜온과 유진은 자주 다투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홍대점에서 식중독 사고까지 발생했다. 일단 홍대점은 임시 휴업하자. 사업과 사랑을 동시에 하는 것의 어려움을 절감했다. 홍대점 사고 처리 중에 직원 민지가 문제를 일으켰다. 유진의 후배였던 민지는 질투심으로 SNS에 혜온과 유진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저도 카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선배들은 쉽게 성공해서 짜증나요. 민지의 솔직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미 퍼진 소문으로 매출이 급감했다. 홍대점까지 정리하면서 빚이 늘어났다. 그때 단골 할머니가 나타났다. 내가 돈을 좀 도와줄까? 5천만 원 정도. 할머니의 무이자 지원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카페. 바리스타 수연을 채용했지만 그는 나중에 옆 스타벅스로 이직하며 레시피까지 가져갔다.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봐. 대신 성실한 지수를 새로 채용했다. 정우의 후배 준호가 개발한 배달 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배달 사업도 시작했다. 혜원과 유진은 로스터 교육을 받아 자체 원두 로스팅을 시작했다. 원두 판매까지 확장하면서 사업이 안정화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됐다. 매장 손님은 줄었지만 배달과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다. 드립백 제품을 개발하고 전국 배송을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온라인 사업이 매장 매출과 비슷해질 정도로 성장했다. 직원도 10명을 넘어서면서 체계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해졌다. 정우는 준호의 여동생 수민과 연애를 시작했다. 혜원과 유진도 결혼을 결심했다. 서울숲에서 혜원이 프러포즈했다. 유진아, 우리 결혼할까? 소박한 반지와 함께한 프러포즈에 유진은 기꺼이 승낙했다. 결혼식은 카페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열었다. 결혼 후 커피 교육센터를 열어 바리스타 양성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임신과 유산을 경험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정우의 배려로 유럽 여행을 다녀와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성수동에 3층 규모의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닌 북클럽, 영화 상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직원이 30명을 넘어서면서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등이 발생했다. 기획팀장 민수가 회사 기밀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배신도 겪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겨.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돼. 유진이 다시 임신했고 건강한 딸 은별이를 낳았다. 카페에 유모차 공간을 만들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부산에 첫 가맹점을 열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만 함께했다. AI 추천 시스템, 무인 주문 시스템 등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인간적인 터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됐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공정무역 원두 사용을 늘렸다.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커피 서비스, 청소년 바리스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은별이가 5살이 되면서 키즈 바리스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새로운 세대의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환경 친화적 경영, 사회적 가치 추구 등 시대적 변화도 반영했다. 2025년 9월 에스프레소 포인트 7주년.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 전국 20개 가맹점을 둔 브랜드로 성장했다. 연매출 10억, 직원 20명의 회사가 됐다. 7년 전 우리는 작은 꿈을 가진 청년들이었어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무대에서 혜원과 유진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우, 수민, 지수, 준호,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었다. 10년 후, 2035년 은별이는 15살이 됐다. 에스프레소 포인트는 한국 대표 커피 브랜드로 성장했고 해외에도 진출했다. 정우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지수는 지수의 정원이라는 성공한 카페를 운영 중이다. 성수동 골목을 산책하던 혜원과 유진은 새로 카페를 준비하는 젊은 부부를 만났다. 저희가 카페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에스프레소 포인트였어요.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니 은별이가 말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경영학과 갈까 봐. 나만의 방식으로 할 거야.
그날 밤 침대에서 혜원과 유진은 대화를 나눴다. 만약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이 할 거야. 실수도 포함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사랑해, 유진아. 나도 사랑해, 혜원아. 성수동 골목에 은은히 새어나오는 카페 불빛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날 것이다.